조선시대 영모에 빗대어 본 오늘의 정치 현실.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영모와 반정의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 야심가들은 정통성을 무시한 채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충신과 군신을 제거했고 백성들에게는 충격과 공포가 남았다. 심지어 중국의 승인, 즉 명나라나 청나라의 책봉을 받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만큼 외세의 눈치까지 보아야 했다. 정통성보다 권력욕이 앞선 영모는 결국 피바람으로 끝났고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이 역사적 장면에 비추어 보면 묘한 중첩이 느껴진다. 이른바 이재명 정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행보가 그렇다. 권력의 주도 세력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세력을 적대시하고 살아있는 전직 권력 그리고 그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 든다. 마치 조선시대 영모 세력이 새 왕조를 세운 뒤 전 왕과 대신들을 모조리 죽여 후환을 없애려 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반정 세력은 대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첫째는 전 왕조의 부패 척결, 둘째는 민심 수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내부의 이익 다툼이 본질로 드러나곤 했다. 지금 정통성이 약한 이재명 정권도 비슷하다. 언론 장악, 검찰과 사법의 개입, 국회 내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 독주를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을 진행하는데 그 대상은 윤석열과 그의 배우자, 전 정권의 인사들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제 차원을 넘어 사실상 전 왕조 인멸 전략처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세의 그림자다. 조선시대 영모 세력은 중국의 책봉을 얻어야만 안정적으로 권좌를 차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은 국제정세와 외교 관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립서비스성 발언을 이어간 장면은 이 맥락에서 해석된다. 마치 새 왕이 중국 사신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 정권 세력을 철저히 몰아내고 국외에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앞에서 미소와 공손함을 보이며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이중 행보가 전형적인 현대판 책봉 의식처럼 보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을 양분한다. 조선시대 영모는 항상 반대파의 극렬한 저항과 피해 숙청을 불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권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국민 통합은 요원하고 정치권의 싸움은 민생을 집어삼킨다. 조선 후기에 반복된 반정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듯 오늘의 권력 투쟁 또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교체는 선거라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력 행사는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이 보이는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이는 곧 민주적 절차 속의 영모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영모가 칼과 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영모는 언론과 법, 제도와 권력을 수단으로 삼아 벌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배워야 한다. 피로 얼룩진 왕조 교체의 악순환이 오늘날까지 재현된다면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정통성이 약한 이재명 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 왕조의 제거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사람들은 조선시대 영모의 장면을 떠올리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외세의 승인도 필요 없고 전 왕을 죽일 이유도 없다. 다만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영모로 얻은 권력은 반드시 후일 더 큰 영모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